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래에 있는 이 교육과 체험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역에 일어났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거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어났던 기록 그리고 활동 관련해서 공유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지역 수요에 근거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록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이야기와 지역 콘텐츠를 지역학으로 같이 체계화시키면서 이것을 교육 공동체 활동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인데 예전에 이제 그 방가들이죠. 양반 집 가운데 이렇게 크게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그 매화 속에서 이제 봄을 알리는 이런 향기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반집에서 꼭 심었던 나무죠. 근데 이 나무가 큰 어떤 그 밭에 이제 버려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이었겠지만, 그래서 저 나무가 한 120, 30년쯤 됐던 그렇게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의 가치를 잘 모를 때, 저 밭에 할머니가 결국에는 저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가 굉장히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그 과정에서 저게 있었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저한테 소개한 사람도 사실은 그 신문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분이 저한테 저것을 소개를 했고, 저도 지역에 살면서 저 나무를 만나고는 되게 이제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살면서도 제가 그걸 몰랐을까? 근데 결국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외부인의 그러니까 고려 출신은 아닙니다. 고려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호를 야매로 하고 있는데 들매화를 좋아해서 웃으시는 분 아마 계실 텐데 그냥 생각하시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은 아니에요. 고려에서 오래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산지 한 10,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저는 조금 이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저런 자원들을 볼 때 다른 시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선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지역을 보게 되고 시선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을 텐데에 대한 접근성이 저한테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어떤 자원들을 볼 때 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좀 상대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다르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지역 아카이브에 계속 조금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 만나고 같이 이제 관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마을에 계신 분들이 여기도 이제 초고령 사회, 지역도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 21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신 분들 이제 많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린다. 이제 여기는 희망도 없고 다른 데는 이제 학생들 아이들 이제 울음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그리고 공부하는 소리가 나야 그 마을이 잘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마을에서는 이제 뭐 구례에 작년 1년 동안 전체에 태어난 그 아동 수가 7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마을에서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현실에서 과연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 그냥 사라져 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그 인구가 줄기는 하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아카이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아카이브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아카이브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 있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이제 이런 어떤 마을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과 분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의 교육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좀 성찰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학교죠, 학교. 실질적으로 학교가 만들어진 위치를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 문지 바르고 그리고 터가 가장 양명한 곳을 잡아서 오른쪽에 있는 이 고려방광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천 황년 선생님이 허양학교라고 해서 100한 40년 전에 만들었던 근대 학교입니다. 근대 학교를 그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저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기와를 붓고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노동과 그 자본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만들면서 서로가 이제 이런 어떤 꿈을 가졌던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재가 돼야 돼. 이런 식의 고민에서 이런 꿈을 안고 학교들이 출발을 했죠. 얼마나 이제 오지냐면 그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지입니다. 그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마을에 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산골짜기 마을에 저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희망을 가졌던.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저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가 변화해 나온 과정과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식의 방향을 가져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역을 보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학교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실제로 지역의 변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 국민교육에서 이제 시민교육으로 변화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해발 700m 고지에 있던 그 학교에 있는 이승복 동상이 그 산골 저기 그 끝에 또 이제 저걸 갖다 놨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좀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 학교나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아카이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려 먹이기만 바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얘기를 했던가 그리고 내가 기록을 남기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과연 중요하게 들릴까 개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기록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근거가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시민교육과 이제 세계 시민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진짜 이제 이런 특히 저희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주민, 시민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유권자와 소비자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지역 정치나 아니면 지역 문화, 지역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작동을 아직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존재나 특징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양태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노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요즘 되게 많은 문화 콘텐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제 기록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호모나렌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어떤 그 마을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원들이 많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밭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양식이나 그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식성이나 문화에 따라서도 밭 모양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키우는 모습도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마을의 어떤 교육 과정의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과 고랑의 원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마을에 있었던 이런, 그죠. 제주도만 이제 똥돼지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삼남 지방에, 충청도 이남에는 이런 식의 어떤 가옥이나, 그리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제기를 하던 퍼머컬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잘 순환을 하는 것. 이 사실은 핵심인데, 사실은 이미 예전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 가옥의 형태에 삶의 양식에 그게 다 녹아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도 제대로 남기거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사실 지역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비나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도 그 효자비가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많은 마을에 가면 이제 이런 효자비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증동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동문교관이라는 상징적 벼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고종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죠. 구한말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역사를 놓고 보면 삼정이 문란하고 외세 개입이 아주 극단화되고, 그야말로 많은 세금과 이 현대사의 찌국 속에서 굉장히 피해받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유민이 되고, 그때 지리산 쪽에 이제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리산 쪽에 몰려들었던 그 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긴 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어떤 역사적 과정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은 그 할머니신데요. 향교의 정교의 따님이었어요. 말 그대로 지역에 굉장히 이제 유지시죠. 근데 남편분이 이제 아파서 돌아가신 직전에 해놓은 장작입니다. 그러니까 장작해놓은 걸 보면 그 집을 또 알 수 있어요. 그 집에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 저렇게 마른 장작이 오래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분도 그렇게 마을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둘레길이라는 게 생기고 지리산에 그 길에서 오가는 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도 같이 풀어나가고,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온 저 글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다시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 아카이브와 지역 아카이브를 진행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 주체가, 기록자가 따로 있고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것하고,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와 기록을 남겨나가는 과정이 저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을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는 분들도 보면 내가 그 하고 있는 활동에 지금도 여러 가지 아까 양측도가 흐름들을 주고 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문화로서 기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요즘에는 접근성이나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다 보면 나를 스스로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남한테 보였을 때 이게 어떨까? 그리고 다르게 느꼈던 것을 계속해서 근거를 남겨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변화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있는 어머니,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고수리, 그분들의 글,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삶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 그림책을
4년의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삶이 이렇게 변화해 나오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고, 그전에는 평범하게 살던 그 총부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의 작가로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머니들이 그림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줄 끊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하면서 점점점 이게 본인의 어떤 내용이나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적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변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아카이브가 다양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성까지도 스스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집단지성이 지역에서 조금 발휘가 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의 중요한 얘기죠. 지역이 우리의 미래이고 지역화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지역성에 근거해서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저희들은 이런 아까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좀 설정을 하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일어났던 마을에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을 보고 자란다고 여러 이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3살에서 5살쯤 되면 부모로부터 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보통 많이 살았더라고요.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문이나 공동체 교육이죠. 이때는 그야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셈, 물의 중요함. 그래서 너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아이가 이런 어떤 공동체적 지혜를 전승을 하고 스스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어떤 문제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따라 배울 수 있는 어른이 이제 사라진 거죠. 함께 사는 부모의 사랑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공동체적 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크게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한 번은 아까 있는 그런 어떤 마을 어머니들 만나서 같이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공동체적 아카이브를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곧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게 이런 출판 과정입니다. 그거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할머니들 만나서 기록을 남기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 안 하니? 하긴 한데,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밥을 먹었니? 공부를 하니? 어디 아프진 않니? 이런 단편적인 끝인 거죠. 한 번도 서사적으로 할머니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할아버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로 뭘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언어 속에도 굉장히 담겨있는 운율과 지혜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전혀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는 굴에 사는 아이인데도 쌀이 배에서 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문제는 저는 작을수록 그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존재로서 바라보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카이브를 한 책이,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큰 수준의 우리 교육 공동체를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작지만 그 마을에서 내가 만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 하나의 스승을 오랫동안 만나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서사와 그 서사 속에서 전체 지역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제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죠. 하지만 마을 교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가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객관화시키면서 기록자적 역할을 함께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극단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극단이 이런 아이들을 기록한 어머니 얘기를 극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문화예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쉽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카이브가 됐을 때 훨씬 더 심도 깊게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이제 저희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슬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역세권이야. 그런 뭐 작은 적이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슬세권, 즉 마을 단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과 이런 매개체적 역할이 저는 공동체 역할이 더 유력하게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카이브의 목적 자체가 소위 말해서 성과 KPI를 좀 잘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일이나 삶이나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의미도 가지고 보람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자원 하나를 발굴을 하고 그 특징을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쓸까? 활용을 할까? 저희가 이제 섬진강에서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이것도 이제 공동체적인 기록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이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생태 가운데 어떤 변화를 하는지 공동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양을 타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활동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축적하고 그래서 지금도 한 5년 정도의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를 한 구역에서 계속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가 있고 또 그 자체 대상이 된 아카이브가 함께 좀 축적되어 나가는 것을 좀 저희들은 이제 공감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길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런 활동을 스스로 이제 활동지를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들을 함께 교육 과정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아카이브를 교육 과정으로 다시 만들어서 환원을 시켰을 때 이게 환류가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영향력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뭐 고학년이 저학년을 위한 미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 수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같이 결합을 할 수 있고 구축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모였을 때 이제 지역 교과서, 지역 수준의 이런 어떤 지역 학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을 학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지역 교육 공동체, 특히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들어 나가는 영역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역할이 이런 아카이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수혜를 입었었습니다.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 할 때 이런 어떤 밀접하게 그동안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관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아이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수혜에 있었던 그 과정을 다시 기록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영상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용되거나 그리고 특히 어렵거나 긴박할수록 저는 이런 기록이나 아카이브 활동이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1년 동안 계속 자신들의 어떤 기록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제 영상제를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지구사하고 같이 지역교육청하고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만날 건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지역 교과서, 그 지역 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예술적 활동이나 교육활동이나 생산활동이나 다양하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무엇은 지역 재생이나 지역 개발 사업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지역학을
다양한 역량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구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통은 이제 관에서는 이제 예산이 많으면 확 풀어버리는 데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좀 주로 이것을 좀 주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자원을 많이 써요. 교육청하고만 협업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하고 같이 합작하고 또 다른 어떤 기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것을 결국에는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좀 시도를 하고 원래 조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런 커뮤니티 매핑 작업입니다. 지역 자원들을 찾고 이것에 대한 아카이브를 집단지성에 기반해서 참여형으로 지도 형식으로 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 매핑이 만드는 건데 이 매핑은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우리가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이런 거 찾을 수가 없다. 어디 가야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작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또 공급자들이죠. 관에서 보통 공급한 정보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잘 못 쓰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리를 잘하는 것하고 소리 교육을 잘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을 어떻게 찾고 특히 수요자들이 스스로 이 자원들을 좀 구축을 하고 아카이브하는 거. 그리고 마을학교나 이제 이런 활동 단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구글 매핑이나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해서 접근성과 확장성을 이제 동시에 발굴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현장 인프라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지역 회복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이럴수록 사실은 소멸위기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지역성 자체에 대해서 더 오히려 깊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카이브 활동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민간에서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훨씬 더 수요자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과 관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그 거버넌스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가치적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좀 합의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아카이브의 목적이 결국에는 끝에 가면 하나의 지역학과, 지역성에 대한 기반한 분명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지역 수준 교육과정과 저희들은 이제 밀접하게 좀 연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역적 삶의 자존감을 같이 높여나가는 과정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어쨌든 마을이 국가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보다 고래가 훨씬 오래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좀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록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실천적 아티비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기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냥 이 잠깐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것을 짧게나마 계속 기록을 남기고 이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에 대한 어떤 재구축, 이것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시도와 그 과정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최진희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 행정에서 지금 사례를 좀 나누게 돼서 제가 지금 원하는 내용들로 같이 좀 나눌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은데,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 아카이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또 사업으로서 이 일들을 좀 만나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함께하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현장감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의 입장에서는 또 혁신교육지구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아카이브가 어떻게 더 연결이 되면 마을 분들과 또 학교 분들과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흥이 지금 이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10년 차고요.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기록을 시작한 건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는 순한 이제 아카이브로는 더 오래된 시간이 있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같이 기록해야라고 이제 지역하고 같이 얘기를 시작한 게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들의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그때 2017년도에 마을활동가 분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연구연재로 계셨던 교원도 참여를 하셨고,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몇 분 되진 않지만 같이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아카이브도 그냥 이런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에 어떻게 좀 담아낼지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 3분의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과 뵀고요. 그때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로 글을 기록해서 그 글을 같이 담아내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작은 영상 다큐의 형태로 지금 아마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김태정 전문가님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이렇게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과 텍스트를 좀 이제 오고 가면서 글을 쓰셨던 분들이 또 영상의 콘티에도 같이 기획을 하시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달라져서 이제 좀 가려는 부분들은 시 전체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번역 거리가 되게 좀 멀거든요. 그래서 번역마다의 색깔들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마다도 동해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런 기록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좀 가보자 해서 조금씩 동네 단위로 기록을 좀 남기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남기자, 이렇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년도, 18년도까지는 그러한 기록들을 인터뷰 중심으로 거의 아카이브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는 거기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별도의 기획을 가지고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한 자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사업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 의미 부여도 되고, 그것들이 다시 지역 공론장에서 평가 자료로 좀 쓰일 수 있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권역에 있는 지역 활동가 분들이 영상을 또 촬영을 하시고, 또 거기에도 그 현장에 있는 지역 분들이 같은 팀으로 연결이 돼서 현장을 또 기록하시는 형태로 일단 권역을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교육 현안별로의 여러 공론장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해에서도 각 동마다 학교랑 마을 주체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교육협의체, 마을교육자치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동해에서 마을교육 의제들을 논의할 때 나눠지는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한 그릇에 좀 담아내는 식으로 이제 기록된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으려면 어느 한 그릇에 좀 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책자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블로그에
에 같이 담아내는 부분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직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각 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문화가 아직은 돼 있지 않은 지회도 있고 동의 모습들도 있어서 동마다의 그런 모습들은 지금 상당히 좀 다르지만 그렇게 지금 동에서 또 권역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분으로 좀 올리려고 했습니다. 창구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소통 채널들도 있고요. 뭐 자치회나 아니면은 마을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매거진 형태가 있고, 일단 시 전체적으로는 혁신교육지구의 이야기들을 현장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뭐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에 동마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권역과 시 단위의 기록들이 영상과 그 매거진의 형태, 그 다음 포스팅의 형태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올릴 수 있게 연결을 해서 공무원과 또 기록자와 그 다음 동에서 각자가 올리는 것들을 좀 온라인에서 같이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록이라는 이름으로는 저희가 이제 교육부서가 아닌 그 다른 부서에서 이미 이제 이러한 구술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과정이 몇 년 차 되면서 이제 글을 쓰시고 인터뷰를 하시고 마을에 대한 지역적인 이해와 인문학적인 이해를 하시는 과정들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혁신교육지구 시흥에 저희 쪽에서는 2017년도부터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전문 장비나 전문적인 어떤 구술 기록을 좀 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간단한 기록들 협의록 수준이라도 좋다 해서 그렇게 아주 간단한 기록들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마을 교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조금씩 개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처럼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저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는 권역의 팀 단위로 영상과 같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 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 일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인정을 하고 또 어떤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흥에 공공성을 띠고 마을교육을 기록하시는 분들인데 학교 현장이나 마을교육 현장에 갈 때 소속이나 안내나 이런 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 이제 방문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방문하고 입장이 좀 어렵게 난처한 상황들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이 당시에 이제 17년도부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좀 안내가 돼야 될까 해서 마을 교육 아카이비스트라고 해서 명함도 같이 만들고 이 분들이 하는 취지를 또 그런 것들을 명함에다 같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교사들이나 학습을 두드릴 때 되게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학교 현장에 설명회를 할 때 이 아카이브 또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링이라는 이름과 같이 해서 현장에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양해를 구했던 작업들이 17년, 18년도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있는 마을학교의 현장을 기록하는 일들보다 학교에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수업 현장에 마을 협력 수업들의 기록들을 같이 남기는 작업들이 여전히 많이 어렵고요. 글이 다 완성이 돼서 포스팅이 올라가서도 1년 후, 2년 후에 새로운 곳으로 가신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애써 이렇게 기록된 일들이 다시 이렇게 공개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의 범위나 또 공유의 범위,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진은 또 어떻게 또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시작되는 이제 연초나 이제 안내되는 원클릭 시스템 때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을 열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청과 협조해서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학교 현장의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비 책정이나 또 이분들의 활동비나 또 이분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빼곡한데 아무래도 시청 차원에서 이러한 동네 현장의 마을 교육을 접근하려다 보니까 사업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곳곳의 현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도움, 또 마을 자치회, 마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간 일정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아카이브 팀에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매월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기획을 하고 취재를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간 계획을 떠나서 연도의 흐름별로 2017년, 18년도에는 아무래도 교사가 마을 교육과정으로 연결되는 현장의 모습들이 좀 많았고 2019년도부터는 시흥의 교육 현안들로 해서 여러 공론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들로 아카이브의 초점을 좀 맞추는 것들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공유는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각 번역별로, 각 동별로 이제 그 큰 방향 안에서 이제 기록을 하시고 올리시는 방법으로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진 매거진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꾸려나가려고 하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기록자들과 연결된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꼭지명과 컨셉을 찾아서 인터뷰와 조명해야 될 점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지원청도 공동기획으로 발간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학부모회나 또 교원들에게 또 교육행정직들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곳곳이 여러 그 아카이브나 또 취재나 기고나 목소리를 한 창구로 모을 수 있으려면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아카이브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요. 그래서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이제 혁신교육지구의 공동사업의 영역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매거진들을 이제 발행을 좀 지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운영들은 이제 현재 계신 이제 기록자분들과 또 영상이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현장의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랑 병행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는 3분, 길게는 20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미니 다큐의 형태로 영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사람의 일들이라 현장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글로만 해서 남겨서 온라인 포스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무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정례적인 그런 주기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채팅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 마을 학교가 시청과 지원청이 또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꿈의 학교 외에도 뭐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의 주민공동체의 성격의 마을 학교들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학교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 기반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로 좀 모아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이나 이렇게 매거진의 형태로 좀 담아내니까 어떠한 특정한 혁신교육 사업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지역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록들과 발굴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초에 큰 그런 기획회의들만 시청과 교육청도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크게 아주 러프한
방향에 대한 공유 정도 하고 있고, 권역에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주로 주제 선정이나 어떠한 부분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좀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영상과 그 매거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이 보이는 그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거나 정책 홍보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의 피드백을 교환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마을 활동가분들의 시선의 존중과 이게 개입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시선이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년하다 보니 정책을 홍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현장의 입장에서 좀 그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역에서 기획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2,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아카이브 분들 몇 분과 같이 취재를 다 짜고 이렇게 해서 했던 때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되고 있고요. 권역의 특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드러나게 된 부분,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내년에는 아예 이제 권역이나 동단위의 기획들이 더 많이 가야겠다 해서 마을 교육자치회나 이런 마을 교사나 이런 생활권 단위의 기록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지원 방식의 형태로 저희도 지금 계획을 다시 좀 변경하고 있는 부분들도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록자로 참여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공무원이셨던 분이고요. 퇴직하시고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기록을 하셨던 분인데 그 현장에 있는 하나의 그 책자에 있는 부분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기록자가 보면서 현장에 가서 이런 아카이브를 하니까 불편함이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의 수업의 모습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도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 수업으로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개입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이런 현장에서 좀 이렇게 남아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카이브가 더 열려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되게 양면의 모습들을 느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록자로서 좀 남겨주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 마을 교사가 보는 시점과 학교 교사가 보는 시점이 되게 다르더라.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을과 학교의 입장이 보는 부분들이 되게 달랐다라는 것들을 이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동네 교육과정이나 마을 과정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제 계획하는 것들을 분과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뭐 학교가 마을 교육 사업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가 아니라 마을 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장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는 연수가 좀 필요한지, 그다음 학교 교사는 마을 교육 과정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적 이해가 또 연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카이브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학교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무래도 행정에서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몇 해 전 전곡에서의 사례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마을교육자치회에서 7명의 지역의 활동가들이 작가가 돼서 직접 취재를 다 하고 또 시흥에 아주 귀한 분들의 생애사를 써서 이렇게 자서 형태로 쓰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한 마을 강사들, 마을 교사들이 다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이러한 양성교실에 하나의 수업의 형태로 또 들어가서 시흥에서 이러이러한 생애사의 그 귀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것들이 작가로 성장하게 된 과정들을
아이들의 진로 설계 과정에서 수업 때 또 나눴던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교육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교육공론장이 생활권 단위, 동 단위, 권역 단위, 또 시 단위에는 현안별로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많이 일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교육 현안들에 대한 논의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좀 문화화된 부분들이요. 그 분과든 이러한 공론장의 모임에서든 아주 간단한 기록 문화들이 이제는 딱 체계가 잡혀져서요. 그런 기록들을 직접 학교에서도 하시고, 또 마을에서도 하시고, 또 행정에서 안 되는 모임에서는 또 지원하면서 아주 한 페이지의 작은 현장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매 형태든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역사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1년에 시흥의 혁신교육지구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로 쭉 협의록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산된 것들에 대한 문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누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생산 일들이 이렇게 많은 문서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웬만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또 미래교육지구에 관련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당하는 공모 사업별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사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가 분들과 기록자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이것들을 블로그에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또 다큐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해당하는 일들에 대한 캘린더와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 모임들이 같이 일련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 블로그 안에서 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뷰된 내용들이 블로그에 다 탑재가 되고 올라가면 시흥에 있는 이러한 주체들이 참여한 부분들을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조명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아카이브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활용해서 시흥교육의 10년에 대한 모습들도 다시 한번 추이해보는 이러한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인터뷰했던 일들, 그다음 주제별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해서 시흥교육의 체감들을 연차별로 좀 확인하는 작업들도 지금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면, 현재 뭐, 동네 이제 좁혀져서 학교와 직접 그 동네를 마을교사들이 교육과정으로 꾸리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8개의 권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대화지로 나눴던 일들과 같이 나눠져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지도안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마무리하는 작업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어떻게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다른지 월급만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학교와 그것들을 다른 권역까지도 좀 확산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마을 교육과정에 대한 마을 교사들의 고민들 이제 이런 것들도 아주 촘촘하게 그 시선차나 입장차들이 지금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이 동네에서 촘촘하게 이런 마을 교육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선차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뭐 다문화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동네를 좀 살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면담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다 담아서 그 동네
그 동네 생활권에서 직접 같이 호흡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마을의 교육과정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기록들까지 지도안을 만드는 과정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부여가 되는 하나의 자료로 정리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이런 해당하는 분과나 해당하는 모임에 이렇게 정리돼서 재가공되고 공유되는 과정들로 가고 있고요. 축제도 일련의 과정으로 그러한 것들이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로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교육과정들을 연이어서 뭐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과 교육과정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한 반 이상의 비중들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자분들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마을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아카이브에 대한 그 연수 과정에도 같이 좀 담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공론장의 형태로 기록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의 지금 계획들에 좀 연동해서 간다고 하면 기록이나 아카이브는 되게 다양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사람에 대한 조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활동들의 기록, 그 다음에 공간들에 대한 기록들이 저희가 온라인 그 플랫폼과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마을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과도 지금 연결해서 동단위로 지금 좀 플랫폼과 연결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는 아까도 이제 마을학교냐 꿈의 학교냐 또 다른 뭐 평생학습이냐 주민공동체냐라는 곳곳에 사업의 칸막이를 다 넘어서서 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을 교육의 현장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올리고 그것들에 대한 현장 기록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코디들이 그 온라인과 현장을 좀 연결해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아카이빙 영역을 같이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혁신에서 좀 시도했던 그 시흥 혁신교육, 시흥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지역에 있는 마을과 학교들이 직접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평가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나눠갈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카이빙 자료들도 사업평가에 같이 반영을 해서 이러한 내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드리면 아카이브 집적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같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작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갈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기획해서 그것들이 직접 기록과 연동되고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학교와 조금 더 맞물릴 수 있는 이러한 한 5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 현장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과 또 텍스트와 영상의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많이 담긴 영역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영역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아카이브에 대한 영역들은 저희 내년에도 좀 더 확대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마을교육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확대되고 조정되는 역할들로 좀 쓰여지는 부분들로 일단 행정 차원에서의 아카이브의 계획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좀 마치겠습니다.